제가 그걸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오래 하신 분은 저랑 12년째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픈한 지는 5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5년 동안 하신 분도 대부분이시고. 근데 이제 한 분한테 제가 거의 10년 동안 하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래 할까? 그때 자기가 생각해보고 바로 얘기해 주신 게, 첫 번째는 요령을 안 피운대요, 제가. 요령 안 피우고 예나 지금이랑 항상 똑같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한 거를 미리 잘 해준대요. 자기가 만약에 뭐 요즘에 뭐 요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때 알아서 그런 동작들을 해주거나 그런 운동들을 찾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효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효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뭐 다들 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 외에도 뭐 집 가까우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편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이유들이 좀 포함이 돼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런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트레이너 할 때나 필라테스 강사할 때나 제가 영업 활동을 직접 했기 때문에 상담을 제가 하고 제가 등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할 때, 등록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안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이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으면 안 받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운동 해보시죠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하면은 내가 뭔가 차인 느낌인 거죠. 고백했는데 차인 그런 느낌이, 상실감이 자꾸 드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등록도 하다가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면은 내가 뭔가 만족을 못 시켰구나, 뭐 때문에 그랬지,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던 적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되게 만족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아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노력도 안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절당할 게 뭐 두렵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넘어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충분히 가치를 줄 수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이제 알아버렸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효과를 줄 수 있는 대상자를 고르는 데 집중을 오히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저랑 맞거나 안 맞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을 해야만 내가 증명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고객도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고객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에 이제 마음이 아파했다. 굉장히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힘든 건 없었어요. 다 즐겁고 재밌었고. 1, 2년 차 강사분들이 고민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뭐 질문을 하시는 거는 대부분 티칭에 관한 거거든요. 고객 만족에 관한 거고, 그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는 누군가랑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원장님과 옆에 강사는 정말 인원도 많고 한데 나는 그만큼 없으니까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먼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생각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도 내가 이 일을 할 이유를 못 찾겠구나, 좋은 게 아니었으면 그만둬야 되죠. 근데 정말로 일이 너무 좋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이러면은 그냥 일단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거, 왜 하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러면 나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재활 필라테스죠. 재활 필라테스라는 어떤 것들을 제가 이름을 굳이 필라테스로 해도 되는데 앞에 재활이라는 걸 갖다 붙여서 하는 이유도, 나는 그냥 필라테스보다 재활 필라테스 부분,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운동을 통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거에 더 특정화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 그런 메시지를 뭐 컨텐츠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근력 강화를 하러 와요. 그러면 저보다 근력 강화를 더 잘 시키는 분이 계시겠죠. 그분한테 가는 게 그분은 맞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몸이 좀 불편하신 분, 그런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다른 뭐 근비대로 훈련시키는 분, 스트렝스 훈련시키는 분보다도 제가 훨씬 더 잘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나와 제일 잘 맞고 내가 효과가 잘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은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하는지 아직 못 찾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객을 제대로 찾고 그런 고객과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고객들은 다 만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가치가 굉장히 높게끔 이식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객이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고를 떠나서 원래 내 가치는 높았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치는 인정받아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는 원래 존재 가치가 원래 높은 겁니다. 그냥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 직업이요. 사실 저도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지만 교육도 하고 있고 뭐 웹페이지 마케팅, 뭐 퍼널 마케팅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다른 거에도 막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강사 일을 평생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강사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가 보통은 자기의 어떤 신념 사명에서 나오거든요. 그 신념 사명을 찾는 게 우선인 거죠. 그 신념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는 겁니다. 강사 일을 통해 가지고 뭘 찾는 게 아니고 강사 일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뭔가 어떤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건강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런 자기만의 어떤 신념과 사명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념 사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 이게 맞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사 일이 아니라도 또 다른 뭐 교육 일을 하거나 또 다른 뭐 웰니스 쪽 일을 하거나 해도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할 거거든요.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강사 일이 안 맞으면 뭐 그만둬도 되죠. 이게 오래 한다고 뭐 무조건 뭐 상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인 거는 신념 사명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걸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직업인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평생 가는 직장 뭐 이런 거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장을 뭘 선택하냐 평생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는 너무 이제 고전적인 어떤 개념이기도 하고 사명에 기반한 그런 일들도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유동적으로 직업이 변하는 거에 대한 걸 두려움을 갖지 말고 내가 사명을 제대로 찾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공간에서 1회 수업을 5만 원에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오픈할 때 5만 원을 왜 받냐? 코로나 때 오픈했거든요. 망할 수 있겠죠, 그때. 잘못 오픈하면. 다 망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도 무서웠고,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사람을 일단 모으기 위해서는, 근데 높은 금액을 얘기하고 이럴 그 겨를이 없어서, 제 심리적으로. 일단은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가치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금액 인상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갔고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정가는 이게 아닙니다. 저 원래 10만 원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픈 할인 행사로 5만 원 하는 겁니다. 해서 오픈 할인 행사로만 5만 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재등록할 때는 당연히 정가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정가로 올라갔을 때 가고 나서도 한 4개월 만에 거의 정원이 다 찼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대기자가 생기니까 그때는 제가 몸값을 또 올릴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돈 버니까 뭐 속물이네 돈 밝히네 이게 아니라 제가 높은 수업료를 받아야 더 높은 퀄리티로 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장이 유지가 돼야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그건 당연히 높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돈 밝히나 안 밝히네 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생존이 돼야지 고객들에게도 더 어떤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액을 또 올리죠. 금액을 또 올리는 건 뭐죠? 내가 더 높은 가치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더 주거나
제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상품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케어 상품이라는 게 20만 원인데 1회 케어 상품은 그냥 운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시간도 10분 더 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만 원에 받던 사람이 갑자기 20만 원을 받는 과정에는 이런 이제 절차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증명되면 증명될수록 더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내가 더 이상 이걸 통해서 수익을 안 만들어도 되는 상황. 제가 이제 강사로 돈을 안 벌어도 되는 상황으로 왔죠, 만약에.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교육 사업이 여기서 버는 수익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안 받은 지가 2년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왜 안 받았느냐. 버틴 것도 있었지만 내가 믿는 구석에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높은 몸값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수업 안 받아도 돼요. 저는 그냥 1월 30만 원입니다. 하시려면 하시고요. 안 하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고자세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고객한테 높은 가치를 줍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가 갑이지? 이런 인식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구매 욕구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프리미엄 전략에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로 만약에 수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이 고자세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수익이 다른 데서 나오는 사람이면 이 고자세도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고객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소문 듣고 왔는데 제발 좀 해주면 안 되냐, 어디 가서도 해결 안 됐다, 너한테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듣고 왔다, 제발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이 사람은 수업을 안 해. 그럼 왜 안 하지? 딴 데서 돈을 벌고 있어. 돈 더 드릴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돈 더 드릴 테니까 더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회 10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교육 1시간을 해도 수백만 원 받는, 수천만 원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 교육비 같은 경우 저도 꽤 비싼 편입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깝게끔 교육비를 받기도 하는데, 그만큼 제가 많은 걸 해줄 수 있고, 그런 이제 사례가 증명이 됐고, 제 업 자체가 증명이 됐고, 이런 것들 제가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높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낮은 금액과 높은 금액의 차이는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시장이 요구하는 거, 그리고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생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낮은 금액보다 항상 프리미엄 가치를 해줄 수 있는 소수의 인재가 돼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 쪽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업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업계를 바꾸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소수의 어떤 특별한 누군가들이 업계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업계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어떤 업종 불문하고 모든 트렌드에서 거의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업계는 소수의 어떤 천재들과 소수의 혁신적인 그런 한 명들이 바꾸는 거죠.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도 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바뀐 거죠. 물론 이것들을 따라서 해주는 그런 서포트 해주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그 천재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